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비용 편익 분석 5절 사회적 할인율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할인율. 자, 우리 할인율은 뭔지 아시죠? 근데 민간의 할인율과 달리 공공사업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뭔가 민간의 할인율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공공사업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앞에 단서가 민간의 사업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 때 사회적, 소셜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공공사업 관련해서는요, 민간도 그렇긴 하지만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 가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 비용과 편익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과 편익이 오랜 기간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할인율은 디스카운트 하는 건데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것은 그 할인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총을 쏠 때 약간 겨냥을 했을 때 가까이 있는 건 몰라도 멀리 갈수록 약간 0.1도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엄청나게 빗나가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민간의 투자 계획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의 경우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을 계산해서 할인하면 되는데, 이 공공사업은 다양한 또 사회적 목표가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다양한 목표를, 복합적인 목표라고 얘기했죠. 우리 민간은 이윤극대화만 추구하면 되는데 요거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첫 번째는요, 민간 부문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의 선택 원칙에 준하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민간의 방법에 준하는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사업이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민간과는 다른 별개의, 민간에 준하는 이게 아니라 다른 별개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자, 민간의 할인율에 준하는 방법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민간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방법을 활용, 이게 준한다, 이렇게 써놨고요. 자, 그럼 어떤 경우 있을까 보면, 첫 번째, 민간 부분 투자의 세전 수익률,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민간 부분의 투자의 세전 수익률, 이렇게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네, 요걸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10억 원이 소요되는 민간 부분의 투자 계획이 연간 15%의 세전 수익률을 가진다면, 자, 10억 정도의 요거 민간 사업을 합니다. 근데 15%의 세전 수익률을 갖는다 할게요. 세금 내기 전이야, 세전 수익률. 네, 요걸 갖게 된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10억 원을 공공사업에 투자했을 때 1,5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민간에 사용될 자금을 그대로 포기하고 가져왔으니까 민간의 수익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1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민간 사업에 사용될 10억 원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민간의 사업을 10억 원만큼 못하는 거잖아. 구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의 세전 수익률 15%인 1억 5천만 원, 그걸 그대로 쓰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이거는요, 민간 사업을 할 때나 공공사업으로 요 10억을 공공사업으로 가져온 거야. 공공사업에 사용했을 때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민간 부분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 민간에 투자에 쓰일 자금이었어. 민간에 투자에 쓰일 자금이었으면 그대로 공공사업에 투자했으니까 괜찮아. 근데 민간에 소비에 쓰일 자금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 자금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민간의 소비자금에서 가져왔다고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랑 비슷해요. 뭔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투자 성격이면 생산자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고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았어. 그럼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었잖아. 그러면 그쵸?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민간에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으면 투자와 같은 투자에 사용된 동일한 세전 수익률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아니 만약에 민간에 소비자금에 쓰일 것으로 10억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15%를 적용하면 안 되고 거기 볼까요? 시점 간 자원 배분 그건데 첫 번째 단락 민간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다 그러면 할인율은 현재 소비를 희생한 것과 관련한 기회비용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 이걸 써야 되는 거야. 소비와 관련한 소비의 희생과 관련한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 소비자 할인율 이렇게 쓸게요. 아니면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시점 간 자원 배분 미시경제 얘기가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 그거 넘어가고요. 시간 선호율 개념이 위에 또 세 번째 줄에 있는데 그것도 그냥 보세요. 알고 계시는 거야. 소비자가 미래 소비 일원에 비해서 현재 소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시간 선호율은 앞에 현재 시간 선호율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현재 소비가 갖는 중요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소비에 쓰일 자금이었다 그러면 자 거기 15%가 투자 수익률인데 세금이 33.3% 만약에 적용된다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 소비자가 부과하는 세율이 33.3%라고 하면은 이거라면 자 세후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세후 수익률은 자 이게 15%에다가 3분의 1을 빼는 거죠. 그래서 1-3분의 1에다가 15% 이렇게 되니까 1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후 수익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요거는 세전 수익률은 15% 요거 근데 세후 수익률은 10% 이게 이제 생산자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생산자 수익률, 생산자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10%는 소비자 가격이죠. 소비자 가격, 소비자 수익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다시 정리할게요. 10억 원의 공공사업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 돈이 민간의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다. 그럼 생산자 수익률은 15%를 적용하면 되고요. 할인율 할 때. 민간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었다. 그럼 세금 낸 거 공공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10%를 소비자 수익률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아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세전 수익률 그리고 두 번째 세후 수익률 세 번째는 두 개가 섞였어. 그래서 가중평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중평균. 자, 거기 볼까요? 공공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만약에 20억이었어. 20억. 근데 이게 일부는 민간의 투자에서 가져오고 일부는 민간의 소비에서 가져왔다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살짝 10억 이렇게 하지 않고요. 5억이 민간의 투자에 쓰일 자금이었고 5억은 민간의 투자에 쓰일 자금이었고 나머지 15억은 민간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었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중평균을 해서 계산해야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투자에 쓰일 자금이 전체 4분의 1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투자에 쓰일 자금이니까 요거 생산자 수익률이지. 그래서 4분의 1은 생산자의 수익률 15% 이렇게 하고, 4분의 3은요 소비자 여기 나와 있는 수익률 10% 하고, 이렇게 하면 11.25% 이렇게 가중평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 37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자, 투자에 쓰일 자금과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재원이 되는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가중평균치를 할인율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대. 그게 바로 뭐냐면 투자의 잠재 가격이에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거기 보시면 투자된 돈 1원에 의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익의 흐름. 내가 만약에 1원을 투자했어. 그 미래에 얼마의 가치를 창출합니까? 그걸 현재 가치로 나타내는 게 알파1이라 할게. 이해 가시죠? 별거 아닙니다. 1원 투자했더니 얼마나 벌어들이냐. 여기 현재 가치로 나타낸 값이에요. 그게 바로 투자의 잠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잠재 가격이란 1원의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소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그 정도까지만 체크해 주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우리 오케이 사회적 할인율 민간의 방법에 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걸 그대로 투자 성격이면 민간에 투자할 거를 공공사업에 투자했으면 민간의 투자와 관련한 세전 수익률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민간의 소비 자금을 일부 갖다 썼어. 그러면 세후 수익률을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하는 거 한번 볼게요.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 네,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줄. 지금까지 방법들은 민간에서 통용되는 할인율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그거에 준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민간의 방법, 소비자 주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한데 시장이 모두 가능한 한 잘 이상적으로 작동되면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현실은 시장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성을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일반적으로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에서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요거는 민간의 할인율보다는 더 낮아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기간이 되게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공사업 비용은 당장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 편익은 미래 세대까지 멀리 이렇게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까지 이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미래 세대가 얻게 되는 경제적 복지, 그것까지 관심을 갖게 되니까 편익을 좀 더 과대평가해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낮게 책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생깁니다. 자, 특히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본질적으로 근시안적인 태도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오피아라 하죠. 근시안적인 태도를 갖게 되니까 야, 좀 멀리까지 내다 파. 너무 눈앞의 이익만, 눈앞의 편익만 신경 쓰면 안 돼.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개인들의 정보 부족이나 인내심 결여.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인내심이 결여.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 근시안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마무리 짓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 공공사업은 다음 단락, 네 번째 단락입니다. 공공사업이니까 공공재 가치 이로운 외부성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외부성을 창출했을 때 이걸 내부화시키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 특히 사업의 비용은 처음에 발생하는데 이렇게 편익 같은 경우는 편익은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익은 서서히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마지막 단락 볼게요. 공공사업의 경우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서로 다른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근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여섯 번째로 볼게요. 위험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위험성 문제 요게 있어요. 위험성 문제. 여러분, 미래가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약간 그게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 uncertainty라고 하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불확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할인율을 통해서 조정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통제하자. 할인율 조정. 아니, 불확실성과 이런 위험이 있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사업보다 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편익 같은 거, 이게 업앤다운이 크게 되는 거니까, 편익이. 비용은 처음에 발생하는데, 이렇게. 공공사업에 대한 여기 코스트는 만약에 즉시 발생한다 할게요. 즉시. 근데 편익이 먼 미래에까지 베네핏이 발생한다고 할게. 근데 이 베네핏의 크기가 얼마가 어떻게 될지 지금 시점에서보다 이런 식으로 편익의 변동성 크기가 크다라고 할게요. 변동성이 커. 리스크가 큰 거죠. 편차가 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디스카운트 할 때 변동성이 크게 되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인율의 조정을 통해서 요걸 좀 디스카운트 할 때 할인율을 좀 높게 조정을 하는 거야. 할인율을 높여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를 편익의 현재 가치를 좀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편익의 현재 가치를 낮추게 되고요. 편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 이렇게 되면 사업 타당성을 좀 리스크가 있는 만큼 떨어뜨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스티글리츠는 반박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스티글리츠는 반대해요. 스티글리츠는 비판합니다. 반대해요. 야, 할인율 조정하는 거랑 이거 불확실성을 그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거기 보시면 위험성에 대한 조정을 할인율로 한다. 시간 할인율, 선호율을 한다. 어디까지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거지 위험성에 대한 조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할인과 시간에 대한 할인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특히 또 어떤 공공사업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어떤 공공사업이 있는데 이게 드는 비용은 어떤 사업이 종료될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코스트가 지금 우리는 즉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코스트가 나중에 발생하는데 그거를 높이면 오히려 코스트가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안 돼! 하고 스티글리츠는 반대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넌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이 대안으로 삼는 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확실 대등액을 통한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 대등액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 불확실성 하에 선택할 때 우리가 확실 대등액 그런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살짝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라고 할게요. 위험성이 게재된 수익이 확실한 금액으로 얼마가 되니 그게 certainty equivalent한 값이 되는 것이죠. 자, 불확실성이 게재되어 있는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걸 활용하는 거야. 아니 공공사업을 하는데 자, 거기 다음 단락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몇 년 후에 불확실한 편익이 발생한다 할게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확률이 2분의 1의 확률로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2분의 1의 확률로 10억 원이 되기도 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와 관련해서요. 기대 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죠. 기대치라 할까? 기대 수익은 2분의 1 곱하기 10억 2분의 1 곱하기 빵 하면은 5억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라는 것은 약간 불확실성이 내포된 그 뜻이야. 불확실한 이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확실한 수익이 5억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꽝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확실한 수익으로 따지면 얼마의 가치랑 값이 똑같습니까? 이거면 만약에 4억 5천이라고 할게요. 이거 두 개가 값이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이 4억 5천이 바로 확실 대등액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5억이 아니라 아니 기대소득 기대수익이 5억이라니까. 근데 그 불확실성이 내포가 돼 있어. 그래서 저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만큼 디스카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거에 대한 할인을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이 불확실한 편익을 4억 5천만 원의 확실한 편익과 대등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이 10% 디스카운트 하는 것을 위험 할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성이 게재된 공공사업을 평가할 때 불확실한 비용이나 편익에 적절한 위험 할인을 해서 확실 대등액으로 바꾼 다음에 이 수치들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평가할 때랑 똑같은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공공사업과 관련한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창출되는 편익이 전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 부분의 시장이 존재해.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어떤 전력사업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아예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세요. 비용 편익 분석과 관련한 몇 가지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비용 편익 분석,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치칠리스키는요, 비용 편익 분석이 일기예보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니, 일기예보 보통 하는데 뭐 요즘은 잘 맞추긴 하지만 틀릴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지만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해. 비용 편익 분석은 일기예보랑 같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틀린 일기예보가 손해를 주기도 하지만 뭐 잘못된 비용 편익 분석이 손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영향력이 좀 넓고 또 기간이 긴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뭔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비용 편익 분석했을 때는 어느 가격에 의해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비용 편익 분석이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뭔가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계량 통계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술이다, 아트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의도적인 왜곡 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또 굉장히 커요. 위에 담당하는 뭐 짱이나 리더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러한 사업을 해서 내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데 야, 이 사업 같은 거 공공사업, 박물관, 무슨 공항 이런 거 철도 이런 거 좀 통과시켜 축제 이런 거요. 자, 그래서 공공사업의 주체가 되는 정부 부서 입장에서는요. 비용 편익 분석에 객관적인 경제학자라든가 전문가들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꾸 개입을 해. 이거 타당성이 있겠어? 자꾸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들어갑니다. 책에서는 새만금 간척 사업 같은 경우 했을 때 온갖 갖가지 방법으로 편익을 부풀리고 했던 그런 모습이 거기 나와 있고요. 교수님이 쓰신 논문도 소개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새만금 간척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뭐 한반도 대운하 사업 뭐 중간에 뭐 이래저래 뭐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도 현실에서는 이게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특히 383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또 공공사업과 관련한 또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사업 후에 드러난 뭐 환경과 생태계 대량 파괴 등 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편익 분석할 때 좀 잘 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12장 비용 편익 분석 마무리 짓고요. 뒤에 연습 문제 괜찮은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잘 좀 한번 고민하고 풀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